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1일 을사 첫번째 기사 1495년 명홍지 8년 사제를 성인사에서 거행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1일 을사 두번째 기사 국정도감 당상 이극균과 한치영 돈채사 박승질 예조참판 송영 지리학제조 안침 경기관절사 신종호 등이 발인할 때 거쳐 가을길에 서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삼전도에 가서 진부에게 건널 곳을 물었더니 모두들 저자도 아래로 건널 수 있다고 하옵고 신등의 생각에도 조종조의 예의에 따라 배 4척을 거기에 연결하면 대열을 건널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부가 이르기를 만약 강물이 불어서 넘칠 때는 건널 수 없다고 하옵기에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한강은 어떻냐고 하였더니 한강은 물이 넓고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등이 이를 생각하며 4월 보름 때는 바로 오기이므로 만일 발인할 때 비가 오면 모든 일의 의식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중에 세종의 발인 때에도 큰 비를 만났으나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고 근자에는 정의왕후의 발인 때에 큰 물이 났으나 장사 날짜는 당기거나 물릴 수 없어 비를 무릅쓰고 발인하였는데 일국 시민이 지금까지 한심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대행왕의 상사는 한결같이 예문에 의하여 5월장을 지내니 본디 당기거나 물릴 수 없사오나 다만 4월 안에 양일을 택하여 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15일 이전으로 또한 길이를 택함이 좋겠다 하였다. 돈채사는 길에서 주식을 준비하여 군대에게 적용하는 것을 돈이라 하고 우역을 설치하는 것을 채라는데 그 일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진부는 나룻배 사공을 말한다. 대연은 나라에서 쓰는 큰 상녀를 말한다. 연산군이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1일 을사 세번째 기사 헌문관에서 서계하기를 이제 대신들이 이명을 편휘하지 않은 예로 의거하여 황조께서 인종을 칭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을 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오나 신등이 상고해보니 주공의 시호를 문공이라 불렀고 위나라에서 장공이 있는데도 후손이 또한 장공이라 불렀으며 연나라에 문공이 있는데도 후손이 또한 문공이라 불렀고 제나라에 장공이 있는데도 후손이 또한 장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호를 올리는 법은 주나라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주나라 제후의 자손들이 오히려 조종의 시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명을 범하였으니 어디에 이명을 편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사오리까? 자손의 조상에 대하여 피하여야 함에도 피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중조에 대해서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또 천자의 위열왕 신정왕이 있는데도 제후 또한 위열 신정을 일컬었으니 이명의 예라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조라 하고 종이라 하면 역대로 오는 통칭으로 시호와는 관계가 없사온데 인종의 인 한자만을 가지고 어찌 이명의 예에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명분으로서 이것을 논한다면 마땅히 묘호를 피해야 하옵니다. 이미 묘호도 피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피하지 아니하여야 될 자를 피하고자 함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중조 우리나라의 역대는 모두 무궁한 데에 이를 것이온데 시명에는 한이 있으니 중조의 묘를 피한다면 무슨 글자로 칭해 올리오리까? 신등은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징험하였으나 다같이 시호를 비위한 글이 없었으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반복하여 논계하옵니다. 이제 대신에 선유의 부정한 시호를 올리면 중효를 아는 자로서 참아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르러서는 신들을 가리켜 말하미오니 선유의 이른바 부정한 시호라는 것이 어찌 이것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차마 들을 수 없으므로 마음에 참으로 미안하오니 비염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2일 병호 첫번째 기사 처음으로 정사를 보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2일 병호 두번째 기사 제안대군 이현이 진향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 2년
1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연민 등이 상사하여 시이 16사를 조목별로 진술하기를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바로하시며 기미를 삼가시고 검소를 숭상하시며 인재를 쓰시고 문교를 중히 여기시며 모비를 닦으시고 이단을 물리치시며 형옥을 신중히 하시고 사언을 억제하시며 실회에 힘쓰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대선 이의 등이 상사하여 시의 16사를 조목별로 진술하기를 효우에 돈독하고 청정에 부지런하며 간정을 받아들이고 경연에 나아가며 검소한 덕을 숭상하고 상부를 신중히 하여 여아를 맡고 환시를 누리며 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 성연을 좇으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지평 안윤덕이 아뢰기를 대행대왕께서 승하시던 날에 종친 조사로서 자녀를 혼혼시키는 자들이 상이 발표되기 전에 미처 하려고 대낮에 서로 보거나 맞거나 하여 강삼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었습니다. 본부에서 방금 추획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은수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전례 2조에서 상피가 되는 자는 모두 이념하여 차임하지 않사온데 이제는 삼도감의 낭청이나 본조의 낭청도 모두 의망하고 차임함으로 사정을 쓰미 매우 명백하니 공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0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두 상소문을 성종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즉시 등서하여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2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유생의 재금지 상소가 지나치다 하여 가두자 신료들이 언로를 열어주기를 바라다. 신이 대간의 상소를 보오니 간호는 흥망이 조석에 달렸다는 말을 가지고 신을 책하고 헌부는 불공을 올리라는 사설을 아랬다는 것으로 신을 죄주려 하오나 신의 당초의 마음은 흥망이 조석에 달렸다면 당장에 아래야 하겠지만 이것은 실로 작은 일이라 흥망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애통한 중에 번거롭게 하면 매우 불가한데 더구나 전하께서 초상에 계시니 말씀하지 않아야 할 때 응답하시는 것도 성덕에 누가 되겠으므로 신이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 없다고 아랜 것이지 일마다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오며 또 오직 감히 전하에게 사도를 따르라고 권하겠습니까? 대가는 신이 생각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배척하여 그러다 하오니 신은 실로 가슴 아프고 민망하옵니다. 그러나 대간이 그러다 하고 어문관이 그러다 하고 유생들도 따라서 그러다 하는데 신이 부끄러움이 없이 재직하는 것은 실로 마음이 미안하오니 신의 직임을 해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경이 말한 말은 결코 이렇지 않았고 성지들도 곁에 있어 이 말을 들었으니 어찌 사면하겠는가 하고 명하의 생원 조유형 등 157일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어필로 상소문 가운데 사왕이 아직 어리심에 양전의 뜻을 이루셨고 노사신은 불경을 해독하여 그의 광능을 가르치더니 이제 또한 그 방법으로 전하를 우롱하옵니다. 세조께서 불교를 믿으시어 역신이 난리를 선동하였고 중의 무리가 서로 길에서 축하하면서 우리 도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등의 말을 뭉개어버리고 이르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반드시 그 실증이 있으리라. 지금도 이 같은 역신이 있단 말이냐 추국하여 하려라 하였다. 신승선이 정원으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유생의 말이 지나치오나 이제 신정을 당하여 갑자기 이들을 가두게 되면 언로가 넓혀지지 못할까 같습니다. 또 유생의 광망은 따질 만한 것이 못되오니 너구리 용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에 관한 말인데 어찌 공문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였다. 지평 안윤덕 정은 이 자견이 아뢰기를 유사를 가두게 하셨다니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광생이 사체를 알지 못하여 말이 지나쳤사오나 너 그렇게 용사심이 본디 마땅하오지 공문하시면 결코 불가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광생이라 할지라도 다 임금을 섬기고자 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인데 어찌 양전이 뜻대로 하느니 전하를 우롱하느니 하는 등의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느냐 하였다.
윤덕이 아뢰기를 유생들은 설제를 논단하는 데서 이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대행대왕의 성덕이 백성에게 흐뭇이 젖어 태학과 사학의 여러 유생이 성복하던 날 대궐 문 밖에 공림하고 백이 백건을 착용하였으니 이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저기 하신 참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유생을 가두시면 사람들이 듣기에 해괴함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으리까 추국하지 마소서 하고 홍문관 부작 성세명 등이 서게 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덧자오니 태학의 유생을 가두게 하셨다니 놀라움은 이기지 못하옵니다. 대적국가의 정령이 오도와 이단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유생이 항사에 다투는 것은 예부터 있는 일인데 하물며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문득 언사 때문에 이들을 가두시니 일국 시민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추국하라는 명령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의 대사가 있으면 일국 시민이 누가 흰 옷을 입지 않으랴. 만약 큰 죄를 범했더라면 흰 옷을 입었다 하여 묻지 않으랴. 또 유생의 일이라 하여 너그러 용서한다면 유생이 반드시 그 재주를 믿고 흠은히 무도한 발언을 하고 글로 쓸 것이니 경들이 추국한 뒤에 이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가지만 아직 추국하기도 전에 서로 다투어와서 말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세명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대간으로서 과중한 말이 있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서함이 마땅하온데 하물며 유생임이리까 대신이 불가하다 하고 대간이 또한 불가하다 하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사기가 꺾이고 언로가 막히니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간이 합사히 아뢰기를 유생의 말이 비록 광망하고 경솔한 듯하오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격절하지 못하면 임금이 귀를 기울이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말을 격절하게 하고자 하여 그런 것이요 그 뜻으로 말하면 설제하는 일을 간하여 막으려던 것일 뿐입니다. 비록 평상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가두신 불가운데 하물며 저기한 처음에리까 고문하지 마소서 하고 승정원의 사례기를 대행 왕께서는 언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이 채택할 만하면 따르시고 비록 채택할 만한 것이 못되더라도 그들을 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26년 동안 사기를 배양하시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대간 시종 태학생으로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여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언사를 당하여 문득 추국하라고 명하시니 원근 간에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를 유생들을 형신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이같이 고집하여 상조하는가 했다. 대관에서 서게 하기를 예로부터 언사하는 신하가 모두 과격한 말과 고든 이론으로 관하는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경동하여 듣게 하고자 하였으입니다. 이는 임금을 걸주라고 비하고 또한 망하는 것이 조석에 달렸다고 말한 이까지 있었는데 어찌 유생의 광망한 말을 가지고 문득 가두고 공문할 것을 명하실 만하겠습니까? 신등은 이제부터 사람마다 말을 끓일까 염려되옵니다 하고 헌문관에서 서게 하기를 전하께서 새로 천명을 받으시며 일국 시민들이 눈을 닦으며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지 겨우 27일을 지나 선정과 선교가 아직 아래에 펴지 못하였는데 문득 유생 150여인을 가두시며 대신 대간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 하되 굳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이로부터 바라만 보고 두려워 움츠리면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단지 그 발언한 연후를 묻고자 하는데 무엇이 불가한가 하였다. 헌문관에서 서게 하기를 전하께서 상중에 계시온데 첫 번째로 유생을 가두고 공문하라고 명하시어 옥졸이 학사에 뛰어들어 150여인이 묻고 양떼 몰듯 하오매 학궁이 텅 비었사오니 전하의 이번 거사는 크게 인망을 잃었사옵니다 하고 대간도 서게 하여 극론하니 정교하기를 가두지는 말고 말한 연유만을 묻으라 하였다. 헌문관의 사례기를 이제 가두지 말도록 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오나 유생의 손은 설제 때문일 뿐이옵지 별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묻는다면 마침내 반드시 죄를 주게 될 것인데 실정이 없는 일을 하필 추치하리까? 만일 묻지 말도록 하신다면 성덕에 더욱 빛이 크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유생을 용서함이 아니라 대신 대간이 논집하여 마지 아니하므로 내가 간언을 거절한다는 비방을 두려워하여 가두지 말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연후만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징조를 보이는구나.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개승군 이순이 진양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을 국문하지 말기를 굳이 청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수금하게 하였다가 오늘 수금하지 말라 하여 곧 가두고 곧 놓아주면 바깥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기강이 없다 할 것이다. 유생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 묻는다 하였다. 대관에서 서게 하기를 세종교의 절을 창간하거나 태학생이 항소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며 성전에 방을 붙여 이단은 날로 승하고 오도는 쇠하여가니 헛되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선성에게 절하고 하직하고 관을 비우고 떠났는데 관원이 그 방문을 가지고 가서 아뢰니 처음에는 죄주로 하였으나 마침내 석방하였습니다. 또 대행 주위에 유생을 너그러이 용납하는 일은 또한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이것은 조종의 아름다운 일이온데 이제 하교하시기를 이미 가두었다 곧 놓아주면 이미 기강이 없음이라 하시지만 신등은 또 듣건대 공자 말씀이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말과 행실을 준열히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행실은 준열하고 말은 공손히 한다 하였으니 대학생의 교격한 말이 어찌 대왕께서 사기를 배양한 소치가 아니겠으며 선상께서 포용함을 믿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고든이 오늘날 상소한 말이 망령되고 지나치면 곧 뒷나라의 충성스러고 고든 언론의 기틀이므로 그 뜻이 가상하니 반드시 물을 것이 못됩니다. 이제 만일 말이 나온 근원을 따져 묻는다면 선비는 반드시 말이 공손할 것이니 매우 국가의 복이 됩니다 하고 홍문관이 서게 하기를 상교에 이미 유생을 가두게 하고서 곧 도로 놓아주면 기강이 없습니다 하고 하셨으나 전하의 말씀은 큰 실수이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신하가 말을 다하고 임금이 가하는 것을 받아들여 위아래가 서로 다 깎아서 각각 그 책임을 다하면 곧 기강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금이 지용하고 직언을 듣기 싫어하여 신하가 위험이 두려워 말을 끓이게 되면 위는 귀먹고 아래는 입이 막히는 국사가 날로 그릇되고 기강도 따라서 무너질 것입니다. 옛날 밝은 임금들은 비방의 나무를 세워 가나기를 끓이지 않은 길을 터놓았고 말이 선하면 그 말을 채용하되 그 몸을 현양하고 말이 지나친 것이라도 모두 포용하였으니 요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른 것과 순이 악은 숨겨주고 선은 드러낸 것과 같은 예는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이제 전하의 유생을 가두라는 말씀은 지극히 그릇된 일이었거니와 비록 대신 대간 시종들이 논주에 따라 석방하였으나 국문하라는 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것은 가나는 말은 따르되 선은 극진히 한 것이 못되니 우리 유생을 가두지 않은 것을 기강이 없다 하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더욱 가나는 말을 따르는 도량을 넓히어서 국문하라는 명을 빨리 거두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직언을 듣기 싫어한다 하지만 착한 말이 있으면 어찌 듣지 않으랴. 내가 직언을 듣기 싫어함이 아니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대간이 무릇 이를 논할 때 비록 위에 관계되고 대신에게 관계되는 말일지라도 다 하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가지고 위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준열한 말과 격렬한 언론을 즐겨 하겠습니까? 세종대의 대학의 유생이 관을 비우니 세종께서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임금의 단점을 드러내어 신명에게 고하였다 하여 장차 중전에 차려 하다가 마침내 그만두셨는데 이제 유생의 죄는 관을 비운 데 비하며 천만 다르오니 결코 국문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세종조에 절을 많이 지어 국고를 낭비하였으므로 유생이 임금이 부추를 좋아하면 옳지 못하고 낭비하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이나 지금은 선왕을 위해 수륙제를 베푸는 것이니 그와는 다른데 그만두기를 청할 뿐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말을 만들어 중들이 그 길에서 축하해 우리 도가 부응한다느니 양전이 뜻을 이룬다느니 우롱한다느니 하는 것은 곧 위를 능멸하는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세종교의 태학생이 방을 붙이고 관을 비우고 떠나게 된 것은 낭비 때문이 아니라 이단을 배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유생이 항소하여 극단으로 논하면 이단을 배척하여 오도를 지키려는 데 불과한 것이니 수 가운데 비록 한두 가지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너그레 용납하고 용서하시어 고든 선비의 여기를 북돋으심이 마땅하온데 어찌 대감과 시종의 말을 굳이 무리지어 억지로 끝까지 힐문하십니까? 더구나 신정의 처음을 당하여 사방이 풍화를 바라고 있는 때야 더욱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를 먼저 꺾으시어 보고 듣기에 놀라게 하면 불가합니다. 신등이 감히 이같이 여러 번 번거롭게 하면 성덕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사방에서 풍화를 받는다 하였는데 첫 장사에 당하여 죄줄 만한 자는 죄주고 죄줄 만하지 않은 자는 죄주지 않는 것이 풍화에 관계되는 것이다. 소 가운데 물어야만 할 말이 있는데 그대들이 도리어 버려두기를 청한 무슨 까닭이냐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진은 의금부와 함께 속히 국문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서게 하여 극론하고 또 아뢰기를 대사할 것 같으면 내 신을 보내 국문하는 것이나 이것은 종사에 관계되는 것도 아닌데 승지에게 맡겨 보낸다면 외인이 듣고 반드시 서로 돌아보면 놀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를 보낸 것은 두 관들이 모두 유생에 대하여 상피가 있으나 이 극견만이 혐의가 없으므로 승지를 보내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대관이 또 서기하여 극론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반복하여 말하더라도 결코 들을 수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관이 서기하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인데 이목의 관원으로 하여금 다시는 진행하지 말라 하신다면 전하께서 깊이 구중궁궐에 계신데 무릇 지나친 거조가 계실 때 어떻게 충언을 얻어 들으시겠습니까? 신등은 국사가 이로부터 글러질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로 하여금 다시는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결단코 멈출 수 없으므로 이를 거치게 한 것이다. 죄인을 추국하는 것이 어찌 국사를 날로 그르치랴. 또 전일의 대간이 징계한 상소는 매우 좋았으므로 내가 베껴오도록 명하여 보고 살피는 자료를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거짓으로 달래고 아첨으로 섬기는 신하라는 말이 있고 또 부처를 공양하는 사트가 말로 애통한 때에 인도하였다는 말도 있으니 이것은 대신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다. 그대들의 이 말과 내가 주에 있는 유생을 공문하라는 일을 비교한다면 실수는 그대들에게 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상차하여 유생을 추국하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유생을 추국하면 타당하지 못하는 일로 여러 번 천청을 번독하여 싸우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니 실망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대신은 전하의 고갱이요 대간과 시종은 전하의 이목인데 이제 대신이 불가하다고 대간이 불가하다하며 시종이 불가하다는데 전하께서만 위에서 독단하시어 매우 굳게 물리치시니 이것은 고갱을 배하고 이목을 버리는 것인데 어찌 고갱을 배하고 이목을 버리고 있어도 원수가 홀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성왕이 상복을 벗고 박락의 시를 지을 적에 여러 신하를 연방하니 여러 신하도 왕에게 경계할 것을 개진하였고 왕은 또 경지의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이 어깨에 부하된 대업을 그대들이 도와주고 나에게 선철의 현명한 덕행을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대저 성왕과 같은 계속 밝힌 광명한 학문으로서도 당시에 주공소공이 있어서 그를 위해 도왔으니 연방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자신의 작은 몸의 부족함을 탄식하여 여러 신하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지극한 일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방금 상중에 계시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모함이 만극하신데 이제 어찌하여 마땅할 시기이기에 어렵고 큰 업을 이어서 선왕의 공을 더욱 빛나게 함으로써 효도하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하오면 전하께서 연방하여 도움을 구하기를 성왕보다 더 간절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생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첫 정색이 아름다운 일이 아님을 조정에 있는 신하로 누가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대신에 이를 말하고 대간이 말하고 시중이 말하여도 예단에 돌리지지 않으시니 전하의 오늘은 바로 천명과 인심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있고 사방의 많은 백성은 눈 씻고 목을 누리어 유신의 교화를 기대하는 날인데 이 말이 한번 퍼지면 사람들이 듣기에 놀라워 민심이 실망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허문관에서 다시 논하기를 맞이 아니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옳고 그르고 간에 모두 말하여야 하겠지만 홍문관은 큰일을 만나면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마다 논할 것은 아닌데 홍문관 예문관이 유생의 일에 대하여 글빛하면 말하니 이는 두둔하는 데 불과하다. 내가 대응 왕 때 여러 번 전교를 들으니 어찌 듣고 본 것이 없으리야. 대신의 말은 공의를 다 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장성들이 유생을 위하여 한마디 한 것은 대감과 시종이 두려워 헐뜯김을 면하는 데 불과하다 하니 왕문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대신의 책임은 매우 중하온데 전하께서 공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어 도리어 의심을 두시니 대신 대간 시종의 말이 모두 의심스러워 듣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장차 누구를 믿으시렵니까? 신등은 비록 무상하오나 경악에 있으니 유생을 추구하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감히 이렇게 논지파옵지.
성명 아래 어찌 탁건만큼이나 두둔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고 승정원도 아뢰기를 유생을 추국하지 마시어 가난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밝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잘못이 매우 큰데 너그러이 용납하기를 굳이 청하면 무슨 뜻인가? 성지들 또한 어찌 자제가 없으랴 생각이 사정에 끌린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비록 무상하오나 지척이 있는데 어찌 사정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대신과 대간의 말이 모두 옳기 때문에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이권 연산 1년 1월 24일 모신 세 번째 기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유생은 본래 채모를 모르고 문자만을 일삼음으로 마음에 우러나면 글에 쓰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은 버려둠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조정을 거친 혼구의 신화를 가리켜 우롱하였다 하고 또 양전이 뜻을 이루었다고 하니 이것은 위사람을 영면하는 것이므로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삼부에서 말하기를 이조에서는 본조의 낭청과 족친을 세 도감의 낭청에 의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상으로 황급한 때이므로 착각한 소치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으리야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의 사례기를 이미 추국을 명하시고 곧 버려두라 하시면 옳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슬프고 황급한 때를 당하였고 이런 다른 뜻이 없는 데서 나왔으므로 추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였다. 삼부의 사례기를 일이 언수에 관계되면 이조의 당상 낭청은 모두 비염하는 것이 예인데 도감 낭청 신용계 장순손 이조의 낭청이고 박담손은 참판 안침과 정랑 신용계의 인가이고 고은겸은 장순손의 표형제이므로 모두 법에 마땅히 상비해야 하는데 버젓이 의망하였으니 어찌 다른 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취국하소서 하니 명하의 원상과 승정원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신선이 아뢰기를 신용계 장순손은 모두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이오나 예의에 의하여 상피하는 것이 마땅하니 개정함이었다오리까 하고 승정원의 사례기를 용계 순손은 사람들이 소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아오며 언겸도 문신이오나 담소는 신등이 아직 그의 사람됨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모름지기 공문할 것은 없으며 다만 개정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상은 왕이 죽은 뒤 잠시 정무를 행하는 임시였으리다. 왕이 죽은 후 세자가 저기는 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곡 때까지 26일 동안 중망이 있는 원로 재상이나 원임자가 이것을 맡게 하였다. 표형제는 외사촌 형제이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활아간, 올적합, 이눌공오 등 팔임과 올영아, 파가대 등 7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승직 본경우가 의금부에서 유생을 추국한 안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조유형은 소문을 주장하여 지었고 정희량, 이자화는 혹 기초하고 혹 정서하였으니 어찌 먼저 발언한 자를 모르랴. 만일 다 말하지 않았다면 형신해야 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돈이 아뢰기를 신은 본직을 받은 지 이제 이미 3년이 되었으니 오래도록 정권을 잡기를 신과 같은 자는 없으므로 선대 조정에 있어서도 제3 사면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대병은 정권만한 것이 없는데 비록 참판 참의가 하더라도 일단 제수되면 판사가 모두 주관하니 신이 이제 퇴피하지 아니하면 뭘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사직할 때가 아니니 퇴피하지 말라 하매 다시 사퇴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극동이 다시 아뢰기를 대행 왕께서 병환이 위중하실 때 정부 육조가 대궐들로 나아가니 불행히 대변이 있었습니다. 신이 빈전 제조가 되고 노사신이 도제조가 되었는데 사신이 신에게 낭청을 의착해 하기에 신이 슬프고 황당한 중에 신용계가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 청가하였고 장순선, 박담선은 참판, 참의가 모두 가하다고 하고 신도 생각하기를 장순선은 비록 본조의 낭청이나 일을 맡길 만하고
박담선은 의계로 예차한 것인데 선공관원 1인과 성공원은 모두 다른 일을 관장하고 판관 이윤금과 주부 박담선만이 남았으므로 담선을 의차한 것이 없지 어찌 은수를 미리 헤아려 사정을 그 사이에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논박을 받았으니 재직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윤호하지 않으면 굳이 사퇴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대사헌 이의와 대사관 연민이 유생을 추국하면 타당치 못하다고 논하니 전교하기를. 우롱했다는 말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으나 뜻을 이루었다 등의 말은 틀림없이 대행 왕께서 부주를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승하하신 뒤에 양진이 그 뜻을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일 터이니 내 끝까지 묻고자 한다 하며 정원의 사례기를 어세가 과연 무례하였사오나 결절한 말을 하여 설제를 막으려 한데 불과하오니 비록 지나친 듯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소서 하고 홍문관부지학 성세명 등이 서게 하기를. 황천이 화를 내려 대행 왕께서 상빈하오매 일국 시민이 문득 믿을 곳을 잃어 황황히 의지할 바를 모르고 전하께서 의뢰에 거처하시며 날마다 5번 공림하여 애통함을 극진히 하시니 그 효성은 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저 효도라는 것은 백행의 근원이며 만화의 근본이니 확충하면 종류를 받을 수 있고 인심을 결합할 수 있어서 천명을 굳히는 것입니다. 전하의 성효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누가 기뻐하여 추대하지 않으리까? 비록 그러하오나 제왕의 효도는 다만 안색의 슬픔과 곡음의 슬픔에 있는 것만은 아니옵니다. 부모의 뜻을 잘 잊고 부모의 사업을 잘 펴나가며 높일 분을 공경하고 친한 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 효도의 큰 것이옵니다. 지금의 대신은 곧 대행왕께서 같이 그 정사를 도모하시던 사람이요 헌부 간호는 곧 대행왕께서 같이 시비를 가리던 사람들이요 정우는 곧 대행왕께서 그로 말미암아 명령을 펴시던 사람들이요 홍문관은 곧 대행왕께서 고문으로 두시던 사람들이니 이들은 모든 대행왕께서 친하고 공경하던 바이며 전하께에게 끼쳐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행왕의 특별한 대우를 추모하여 전하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방법 마땅히 힘껏 하여야 할 것이오니와 전하께서는 마땅히 대행왕께서 친하고 공경하시던 마음을 본받아 간언을 들어주어 실행하시고 예의외로 대우하여 친애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전하께서 크게 효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생이 사철을 몰라 말이 비록 광직하다 하나 임금의 포황하는 도량으로 그 참남하고 망령됨을 용서하시어 버려두심이 가하옵니다. 반드시 끝까지 다스리고자 하면 첫 장사에 크게 손상이 있겠으므로 대신 대간 시종이 여러 일이 일치한 말로서 여러 번 번독하여 마지 않은 것이니 대행왕을 생각하는 까닭이며 전하를 아끼는 까닭이 없지 어찌 털 것만큼이라도 사이가 있어오리까. 전하께서는 어찌 대신을 의심하고 대간 시종을 의심하여 천변으로 끌 것입니까? 대신 대간 시종인데도 의심한다면 전하께서 장차 누구를 믿고 수임을 맡기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고 내 전하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셨지 왕으로서의 큰 효도를 온전히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이조가 파직된 사람을 써서 아뢰하더니 전교하기를 이 철견은 왕실의 친척이요 죄도 가벼우니 도로 소용하고 그 나머지 소용할 만한 사람 원상이 의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유 5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신종호가 아뢰기를 산릉에 부역한 군민은 이미 본도에 명하여 창고를 열어 진대하였으나 굶주린 백성들이라 처자와 같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문종조의 산릉의 일꾼은 경창에서 진제하였사오니 이 예에 따라 호조에 명하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5일 기유 6번째 기사 예조판서 성현이 올해의 혼전 우제 의주가 전례와 다름을 지적하여 고제를 상고하게 하다. 성현이 아뢰기를 올해의 혼전 우제 의주에 왕 후상이 먼저 있었고 뒤에 대왕과
배하려면 진설과 행렬은 위의 의식과 같다 하였으나 세종대왕께서 산릉에 가신 뒤 우주를 소훈왕후의 혼전에 봉안하였고 장순왕후는 따로 혼전을 세워 3년을 봉안한 뒤에 예조대왕과 일시에 종묘에 모셨으니 전례에 다름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우주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조는 밤나무를 사용하니 혼전에 합제할 때 그 신주가 같지 아니하면 큰일입니다. 법무관을 하여금 고지를 상고하여 의논을 넓히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정승에게 보이며 윤필상 노사신 윤호 신승성이 모두 말하기를 의주에 의거함이 타당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안영군 이향의 진향 때에 승정원에 묻기를 백종 만근을 쓰려는데 상하를 권자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무방합니다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생을 추국하면 타당치 못하다는 것과 도감낭청을 개정하는 등의 이의를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법문관이 유생을 추국하면 타당치 못하다는 이의를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대간이 상차하여 유생을 추국하고 이조를 국문하지 않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유생을 추국하고 이의철견을 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홍문관이 상차하여 옛날 한 장제 때의 태학생 공희와 최인이 무죄가 몸을 방자하게 하여 선을 잃어버렸음을 논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공희 등이 선제를 비방하고 당대를 헐뜯었다고 이르렀으나 장제가 끝내 불문에 붙이고 희를 낳는 영사에 임명하였고 당 태종 때의 제주 사람 단지충과 충이 봉사를 올려 황태자에게 정사를 물려주시기를 청하며 대신들이 단지충의 주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태종은 손수지은 조세에 이르기를 지충이 필부로서 천자를 해위하려 하니 짐이 무죄하다면 그는 미추광이다 하였으나 장제는 너그러이 용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벼슬을 주어 이를 권장하였고 태종은 마음에 개의치 않아 버려두고 따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불휘의 문을 열어 언로를 넓힌 것입니다. 제 왕의 포황하는 도량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 유자의 상소 중의 말이 비록 광망되고 참남하나 사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니 이를 공히 단지충의 말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진언하는 것은 더욱 용서할 바인데 꼭 죄주려 하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요순을 본받아야 하실 터인데 첫 장사에 하시는 바가 도리어 한 당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심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시원하게 예단을 도리어 괴히 공론을 쫓아서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의건부의 사례기를 조유형 등의 공사에 이르기를 신등은 깊이 대행 대왕께서 양육하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비록 예문이 없다 하더라도 거에 하는 날 공림하는 제도를 줬고자 도남문 밖에 모였다가 설제한다는 것을 듣고 함께 의논하여 상소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며 소를 거푸 올렸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중에서 말씀드린 중의 무리가 설제의 명을 듣고 길에서 서로 경하여 우리 도가 부응한다고 하였다는 말은 대행 대왕께서 승하신 지 오래지 않아 중들이 이같이 발설하는 것은 요생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들었기 따고 하기에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상소에 아울러 적었을 뿐이며 당초에 하문하시리라고 헤아리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발언한 자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사왕이 아직 어려서 양전이 뜻대로 부처를 섬긴다는 말은 중들이 유생들이 있는 데서 말하여 들은 사람이 전하기에 또한 상소에 적은 것뿐입니다. 노사신이 불경을 해독하여 광릉을 그르칠 뻔하였고 이제 그 방법으로 전하를 우롱한다는 등의 말은 사신이 불경을 해독하여 정도로서 세조대왕을 섬기지 못하였고 이제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썰제의 명이 있으되 또한 가나지 않음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세조대왕이 불교를 승상하고 믿으셨으니 부처를 섬기는 도리가 지극하였는데도 그 사이에 또한 역신이 난리를 일으켜
화가 생민에게 미친 일이 있었다는 등의 말은 세조께서 부처를 섬기신 도리가 매우 부지런하셨다고 할 만한데도 이 시의 무리가 난을 일으켜 화가 생민에게 미쳤으니 참으로 불법이 나라의 무익함을 아는 까닭에 또한 말했을 뿐이며 지금 이런 역신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이목이 먼저 사신이 전하를 우롱하였다는 말을 발설하였고 정희량이 먼저 세조께서 불교를 숭상하고 믿었으며 역신이 난을 선동했다는 말을 발설하였으니 정희량은 종중하여 장일백도의 일백도의 유삼천리의 형의 자고 이목조휴영 유희저 이자화 이연택 심정 이성동 유임 성운 윤원 박광영 임희세 유익중 김철영 이광 이윤식 한효원 김수경 성몽정 안만복 이광자 안석복 김협 등은 수종하였으므로 1등을 감해 장일백도 3년에 차기하소서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희랑 이목 이자화는 외왕에 부처하고 그 나머지 조유형 등 21일은 전가하라 하였다. 대간과 홍문간이 불가문론하니 전교하기를 유생은 은책이 없으니 만일 도를 밝히려면 다만 불사를 논하여 말함이 마땅한 것인데 이와 같이 광망하고 참남됨은 참으로 새 임금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목은 대행조에 있어 윤필상을 가리켜 간귀라고 하더니 어느 날에 와서는 오사신을 가리켜 우롱한다고 하니 곧 그 덕이 제주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6번째 기사 이조가 파직된 사람을 아뢰니 정석견 오순을 사용하고 고하로 1년을 경과한 사람과 상제를 마친 사람은 재능에 따라 사용할 것을 명하였다. 고하는 감사가 관할 각 고을 수령의 성적을 심사하여 해마다 6월과 12월에 중앙에 보고하는데 이것을 전최라고 하며 그 우열을 대개 상중하로 나눈다. 고하라는 것은 하등에 고과를 되었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16일 경술 7번째 기사 이조에서 수령을 주위하니 원상에게 묻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임하는 뱃설이니 그 책임이 무겁다. 한 선제가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자는 현령한 이천석이다 하였으니 이제 이 때문에 주의한 자는 인물이 어떠한지 가한 자를 택하여 아래라 하며 노사신 신성선이 황표를 이름 아래다 붙여 올렸다. 비목이 내리게 되어 보니 모두가 사신 등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었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새로 즉위한 처음에 당하에 일찍이 정성을 지낸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좋은 말을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정부에 선지하기를 내가 별로 덕이 없이 대업을 이어 즉위하며 애로의 상중에 있어 처리해 갈 바를 모르니 가언과 선정을 어떻게 듣겠으며 민간의 이해를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 신하의 도움에 힘입어서 조종의 간대한 업을 보존하려 하니 대소 시민으로 하여금 나의 방략의 뜻을 못받아 각각 시일을 진술하되 봉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9번째 기사 산릉 도감제조 이세좌가 산릉의 형세를 그려서 아뢰고 군인 3,000명을 가정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앞서 정한 군인도 적지 않으며 날짜도 박도하지 않았다 하였다. 이세자가 아뢰기를 날짜가 박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장사 지내는 날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3,000인을 가정할 것을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10번째 기사 대행대비가 전교하기를 돌아간 이를 보내는 것은 대사이니 내가 산릉에 시위하고자 한다 하며 노사신이 아뢰기를 예문에 실려 있지 않고 또한 전례도 없으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또 전교하기를 나는 주상께서도 올해 초야에 머무름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며
노사신이 아뢰기를 아주 있어서는 문 좀 깼으면 산능에 나아가셨으며 신의 생각에도 시위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호종하고자 했으나 대비께서 말이시니 가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11번째 기사 생훈 이공수 등이 상언하기를 당초에 조유영과 함께 의논하여 상소하였으므로 함께 주의 주소서 하였으나 좋지 아니하였다. 생훈 조유영이 상언하여 스스로 변명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12번째 기사 산능의 검한 안에 묘가 있어 옮겨야 할 것은 당상관 및 당상관의 부모, 조부모의 것이면 쌀, 황두 아울러 15석을 그 나머지는 쌀 2석과 황두 1석을 절에 따라 제급하고 임자 없는 묘는 경기감사로 하여금 차사원을 정해 군인을 주어 천장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을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직제학 표 연말 등이 아뢰기를 임금은 마땅히 대순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순 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이 언을 살피시기를 좋아했으며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은 드러내었습니다. 주위에 이르기를 이 언이란 천근한 말인데 오히려 반드시 살폈으니 선을 빠뜨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선한 것이면 퍼뜨려 숨기지 아니하고 선하지 않은 것이면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그 광대하고 광명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사람으로 누가 선도로 일러주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리야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본받으소서 하고 대간이 아뢰기를 송나라의 진동과 전조의 박초가 모두 직언하였으되 죄주지 않았습니다. 쇠계에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이제 유생은 자기를 위해 개교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뿐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스스로 어질다고 하는 것 아니나 그때는 어두워서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여 진동이나 박초의 주의를 다스리지 못했을 따름이다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행조의 태양 유생이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사온데 말이 정의왕후에 저촉되며 상께서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의 일을 어찌하여 쌓아두었다가 추이하느냐 정의왕후는 나에게 어떻게 되는 분이냐 하시고 대신에게 이르기를 대체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 부모를 헐뜯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 유생에게 주의를 가하고자 하는데 모든 일은 가벼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경들과 의논하고자 하오하매 정창손들이 언론을 들이니 정교하기를 유생이 실로 유죄가 되나 이단을 배척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니 죄줄 수 없다. 또 처음에 가두기 한 까닭은 위험을 보이려는 것이다 하시고 곧 석방을 명하셨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성종의 첫 정사 때의 일이 아니거니와 지금은 광망하고 참남한 마을로서 감히 첫 정사에 번거롭게 함으로 죄를 다스린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마지막을 삼가함은 처음에 있다 하였으니 조정은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표현말이 아뢰기를 혈기라는 것은 한 몸이 원기요 언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원기입니다. 혈기가 두루 흐르고서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언로가 널리 열리고서야 나라 노릇을 할 수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보고는 널리 언로를 열어 원기를 소중히 하소서 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정희량을 해주로 이목을 공주로 이자화를 검산으로 나누어 기양 보내고 생원 조유형 등 21인과 과거 응시를 정지시켰다. 성균생원 이공수 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2번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지극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신등은 다행히 대행 대왕 조에 나서 대팽으로 양육을 받고 연어의 교화를 목욕하였으므로 만분의 1이라도 갚을 방법을 생각하여 뇌정 같은 위험 아래 꺾이지 않는 것이 없고 만균 같은 위압에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본디 대행 왕께서 사두를 중히 여기심을 아는 까닭에 진실로 한 가지 일에 있어서도 성지에 누가 되고 오도의 관계가 있으면 그를 연이어 항소하여 거푸 면유를 번독하게 하고 광망하고 참람한 말로서 위로 천의를 범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행 대왕 개옥선은 진실로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고 요생은 예의의 무리로 여기셨는데 한 번의 법으로 얽는다면 사도의 무너짐 반드시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오도가 한 번 무너지면 우리의 정사도 따라서 그릇될 것입니다. 욕된 일을 참고 주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음이 참으로 천지가 포용하는 도리이니 이것이 신등의 부모를 잃은 듯이 성덕을 사모하여 전하의 뜰 앞에 말을 다하는 까닭입니다. 그늘에 신등이 여러 번 과격히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고 이제 또 정희량 등이 불경과 비방의 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불경이라는 것은 진실로 불경함이 아니며 이른바 비방이라는 것도 진실로 비방함이 아닙니다. 임금께 충성하고 도를 지키는 마음에 실로 가슴속에 격동하여 우연히 언사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위로 천청을 거슬려 이렇게 될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상소를 짓던 날에는 신등도 다 반열 속에 있어서 1년 1사라도 가부를 의논하지 않은 것이었고 모두들 옳다고 한 뒤에야 글을 썼으니 어찌 유독 지필자만이 하였다 하겠습니까?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누가 가볍고 누가 무겁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죄는 같은데 벌을 다르게 하면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 아니고 이 일은 같은데 구차하게 면하는 것은 선비로서 편안하게 여길 바가 아니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죄도 아울러 다스려 면하기를 구하는 부끄러움을 없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팽은 성찬이고 연어는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도의 작용이라인 것인데 여기서 군자의 덕화가 널리 미친 상태를 말한다. 만규는 1규는 30건이므로 무거운 것을 말한다. 연산군 1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이 철견은 월성군 겸 도총관으로 정경조를 동지의금 부사로 박건을 병조 참판으로 허침을 형조 참판으로 안철영을 한승구 주하윤으로 주위를 우윤으로 김극금을 겸 동지 성균 관사로 이극규를 장려원 판결사로 김유를 사헌도 지비로 최응현을 겸 부총관으로 오순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영동영부사 윤호가 진언하기란 대저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잘 읽고 부모의 사업을 잘 펴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대행 왕께서 뜻하시던 일을 대략 진설하옵자면 성학을 이어 밝히고 대특성을 함양하여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해 널리 언로를 열고 문을 숭상하고 무를 중히 여겨 인재를 배양하고 양궁을 봉양하며 성효가 지극하고 대신을 공경으로 대우하여 은혜가 두터우며 사대 교린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을 부지런히 살피심이 지성에서 나왔던 까닭에 정치와 교화가 아름답게 밝고 덕행이 매우 흡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행 대왕께서 입지가 먼저 정해져서 행사에 나타난 것이니 읽고 표기를 잘하는 것은 전하의 성학의 일념에 달려싸우니 잠심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파평부군 윤필상이 진언하기란 신이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성제 명왕의 가언 선정과 양신 석보가 진계한 말은 경사에 실려있어 하나하나 들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으로는 서경의 무일편과 시경의 칠월편은 그 말이 이보다 더 기묘한 것이 없어 진실로 임금으로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로부터 잘 다스리려는 임금은 이것을 중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어 혹은 병풍에 써놓고 보고 혹은 그림을 그려놓고 보았으니 전후의 제황이 그 법도가 같은데 한면 우리 전하께서는 새로 천명을 받으시며 비록 하늘이 한없이 복을 주고 또한 끝없이 돌보겠으나 이제 무엇을 거울 삼겠습니까? 어찌 여기에 두지 않으시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두 편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시어 거듭 수양하고 역행하여 게으리하지 않으시되 더욱 존성 거경의 공부로서 한때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 삼왕을 사왕으로 오제를 육제로 할 수 있을 것이오니 옹이 태화의 다스림이 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신은 외람 때의 이 용렬한 자질로서 내 조정을 대대로 섬겼습니다만 해물 점을 여기에 해가 서산에 걸린 격이라 정신이 혼미하여 가은에 대해 하였으는 헷갈려 기억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이것을 제가 드리옵니다. 아니 등사에 드리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수 대비께서 편찮으신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3대를 내려온 의원이 아니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함은 경험이 많은 의원을 가리킨 것이니 김흥수와 송홈을 우선 내 약방에 입직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허문간부작 성세명 등이 유생에게 주의를 수면 타당치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인해 대왕 대비와 왕 대비 양정께서는 이미 복을 다 끝내셨으므로 신등이 오늘 고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아니 알았다고 정교하며 조아이정 노사 신등이 창경궁에 나아가 아뢰기를 양정께서 복이 이미 다 끝나셨고 또 인수 대비께서 편찮으시니 고기를 드소서하니 양들이 전교하기를 조석의 음식도 들고자 하지 않는데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집이 김유리 유생을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대간이 상차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허문간이 상차하기를 임금의 덕은 남에게 의견을 취하는 것을 즐겨하는 데 있으니 허물을 고치게 인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면 덕이 아니며 신하의 충성은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는 데 있는데 뜻에 아첨하고 순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순 임금은 큰 성인이시라 묻기를 좋아하고 이 언을 살피기를 좋아하며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었으니 제왕은 청언하는 도리는 마땅히 순 임금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유생이 충분히 격발하여 항소로 불도를 비방하되 관간한 선비들이 사체를 알지 못하여 기위할 일을 범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사도를 억누르고 정도를 지키라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니 자네께서 마땅히 그 광직함을 용서하시고 타일러서 보내야 할 것이온데 오히려 공의를 굳게 물리치고 외방으로 내치셨으니 대수는 악은도 오히려 숨겼는데 전하께서 죄 주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대신 대간 시종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또한 그뿐인데 또 거기에다 말씀하시기를 대간의 말은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고 대신의 말은 단지 물론을 두려워하였으며 시종의 말도 공론이 아니다 하시어 굳이 변론하고 엄히 물리치시니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부터 이러한 그릇된 일을 하실 줄은 뜻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국어 공의를 다루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이 이것배가 5가지 이르렀으니 수신, 납간, 구현, 전룡, 애민이었는데 등사해 드리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유생에게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성균관 사성 이성근은 춘궁의 예관 속으로서 또한 상소하여 유생의 일을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춘궁은 세자궁이다. 연산군 일기 2권 연산 1년 1월 28일 임자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기를 공자가 이르기를 우리네 선비는 관간하여 진취적이다 하였는데 이른바 광이라는 것은 그 뜻이 크고 큰 소리하는 것이라 말이 도리에 맞지 아니하고 행위가 생각에 맞지 아니하나 승인이 허여하는 것은 대개 뜻이 커서 장차 진취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유자는 성현의 글을 읽어 오도가 발음을 알아 붙들어 세우려 하고 이단이 그름을 알아 물리치려고 하며 임금을 사랑할 줄 알되 세상에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니 그 뜻을 힘쓰이 유속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을 높게 함이 흔히 시이에 어긋나므로 바로 공자가 이른바 광이라는 것인데 적절히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부식배양하여 흔들리지 않고 꺾지 않으면 광이라는 것은 충직의 기본이며 준열한 말은 제 몸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차 국가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지 않은 일은 본시 허탄한 일이라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명교를 해치는데 전하께서는 여러 의논을 물리치고 감행하시니 첫 정사인 누가 큽니다.
유생은 한갓 사도를 배척하고 정도를 밝힐 줄만 알고 조종의 사체를 모르며 한갓 임금을 허물 없는 대로 인도하려고만 하고 대신에게 거스림을 몰라 장소하는 사이에 말이 지나치는 수가 있으나 경론할 때는 모르는 사이에 광망하고 참남하니 이것은 모두가 고지식한 허물이 없지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금 더 용서하지 않고 마침내 큰 죄를 주시니 신도는 사람마다 모두가 말하기를 꺼리고 대신에게 아첨하여 자기를 보전하기를 꾀하게 될까이엄뇨입니다. 신들이 여러 날 대부분 문에 엎드려 감히 번독하여 맞이하는 것은 사사로이 광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계과를 인색케 하지 않고 첫 정사를 아름답게 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헌문관에서 상소하기를 산숲에 독해가 있고 천택이 들어온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 나라에 들어온 것을 능히 받아들여 사직의 임금이라 할 만하고 천하의 불상을 능히 받아들여야 천하의 왕이라 할 만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높은지란 억조의 위에 처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 그 마음을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며 무사람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삼아 그 지혜를 사사로이 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한 일이라도 그 이치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니 백공은 기술을 가지고 관하고 서인은 말을 전하여 바로잡고 상년은 저자에서 의논을 풍자하게 하는 것은 한 몸의 시청을 넓히고 국가의 원기를 배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이제 사관이 먼저 태학생의 불교를 배척한 상소를 쓰고 이어서 기양본에 쫓은 것을 쓰고 대검과 시종이 대궐 문에 엎드려 논집하였으나 굳게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음을 사책에 크게 써서 후세전에 보인다면 식자들이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대의와 조종조의 고사를 두루 상고해 보아도 태학유생으로 언사 때문에 견책을 얻은 자는 없었습니다. 말이 비록 광망하고 참남하나 어찌 서인의 전하는 말과 상녀의 저자의 사는 의논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의를 가하시니 제왕의 포황하는 도량이 어긋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